네, 아시다시피 이 전국 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선관위가 긴급 점검을 해서 이 전국 37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나왔다고 하는데 또 경찰은 40여 곳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선관위가 부실 조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구정차장님. 네, 아마 이건 면밀한 이 조사와 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권자 국민이 누구나 한 표씩 행사하고 이 비밀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모르게 내 소신껏 투표할 수 있는 이 비밀 보장의 원칙이 통용이 돼야만 이렇게 민주주의가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누가 투표하는지 알게끔 저렇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직 지금 사전 투표일까지 며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사 당국이나 또는 선관위가 이 힘을 모아서 이런 불법 촬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빚어지는가 보면 투표 당일에 어떤 이 특정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성 유튜버들이 저렇게 현장 생중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수의 이 선량한 투표자 국민들의 어떤 선택권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이 극우 유튜버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본인의 구독자들한테 이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보수층이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보수층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보수 지지층들 중에서도 이제 일부의 분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적발된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평소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을 여러 차례 제기해 온 바가 있고 특히 최근에 40여 곳 정도가 적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행적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충격적인 것이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그리고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지금 카메라를 설치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을 본다면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관련해서 혹시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은 아닌지 지금 의심이 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경찰로서는 이런 영상들을 분석해서 당시의 혐의들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추가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추가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영상 분석을 통해서 아마 과거에 행했던 여죄들까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A씨 잠시 후 오후 2시에 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사전투표 풀 영상을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당 증거로 검찰에 부정선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전투표의 촬영을 위해서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관위의 방해를 뚫고 촬영을 할 수 있는지. 네, 지금 정광재 대변인님 이번 선거뿐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도 이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이 보이거든요. 예. 이 선관위가 이를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사전 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분들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 정당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보수 유튜버들이 아마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분명히 부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신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중한 범죄 행위니까요. 이런 일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영상과 관련해서도 일부 유권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실 게 아니라 아예 무시하시고 이 극단적인 발언 같은 거에서는 너무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투표 현장을 불법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해서 만약에 불법한 소지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구정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은 자신이 만든 이 가상 세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저도 역대 선거 때 사전 투표도 해보고 본 투표도 해보면 굉장히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이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민주적인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뭐 투표 조작이 있었다거나 개표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의심이 가는 정황을 자꾸 저렇게 수집을 해서 이 확대 재생산을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민주적 시스템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CCTV가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런 행위 자체는 그 선량한 이 주권자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선관위도 혹시나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로 이 투표소 주변에 카메라가 설치된 건 없는지, 만약 있다라면 그걸 어떻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그 예비 방책까지 마련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 선거 양상을 보면요, 이 사전 투표율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때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6년 총선 때는 최종 투표율 대비 사전 투표 비율이 21%,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는 40.3%, 2022년 대선에서는 47.8%로 거의 50%에 육박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사전투표가 타 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하고 또 이틀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윤지 변호사님, 이번 일이 앞으로 지금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정말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긴급 점검에 들어갔고,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 사전투표소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각종 그런 이제 장비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국민들께서 만에 하나라도 사전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보다 깊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지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분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구속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아시다시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혐의 자체가 너무나 중대하고요. 특히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만약에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